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헌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22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저희 안동문화방송에서는 각지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편입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며 총 3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배정을 했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옥식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윤옥식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김주영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소속 영주시장 후보 기호 6번 김주영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장욱현 후보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기호 2번 장욱현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과 진행 방법 등 일체는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는 2분간의 기조연설을 하고 사회자로부터 3개의 공통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각 후보는 2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과 관련해 다른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검증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다시 4개의 공통 질문이 주어지고 이어서 본인이 원하는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여기에서 각 후보는 한 명의 후보를 지정해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답변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뒤이어 각각의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고 1분간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남을 경우 예비의 공통 질문을 하고 끝으로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토론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으며 질문은 반드시 사회자를 거쳐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각 질문과 답변 10초 전에는 노란색의 예고등이 들어오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붉은 등과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시간과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에게 기조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윤옥식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가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영주시장 후보 윤옥식입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특정 당의 일당 독점 체제는 영주의 발전을 끝없이 후퇴시켰고 수많은 청년들은 희망이 없는 영주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저 윤옥식도 다릅니다. 달라질 영주에서 누릴 행복은 시민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혈연, 학연, 지연 없이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힘이 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차별 없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영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와 시민 여러분들이 꿈꾸는 영주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고 영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주영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그 어떠한 정치적 행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임 시장이 부담 없이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충정에서였습니다. 가리지 말고
불편부당하게 이권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무게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영주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4년은 어떠했습니까? 시민사회는 편가르기로 분열되었고 뇌물 수수 사건 등 원칙과 정의가 사라졌으며 경제는 메말라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미 추진한 사업 이외에 눈에 띌 만한 사업도 없습니다. 영주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영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선비고장 영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사라져버린 영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저 김주영 다시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무소속 기호 6번 김주영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영주 만들겠습니다. 무능을 청산하고 일하는 영주 만들겠습니다. 네. 끝으로 장욱현 후보입니다. 2분 이내로 하십시오.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63회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 장욱현은 지난 4년간 초선시장으로 일하면서 열정 있고 뚝심 있게 일해왔습니다.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그리고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더 잘 사는 영주, 더 큰 영주의 100년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임 시장께서 남기신 사업들을 잘 마무리했고 제가 구상한 새로운 사업들을 착실히 준비한 4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변화였고 새로운 준비였습니다.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IS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30년간 중앙정부의 근무 경험과 정관계의 폭넓은 인맥이 큰 힘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 4년도 그것은 저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누가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저 장욱현은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반드시 유치해서 경북의 중심이 되는 더 큰 영주를 만드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각 후보에게 3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영주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범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주 지역 최대의 현안 사업이자 마침 후보자들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나름의 유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주영 후보자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선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재임 중 베어링 아트를 유치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이자 심장인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30년간 인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많이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국책 사업의 타당성 검토, 실시 설계, 건설 등 모든 과정을 예산권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가 주도합니다. 밑그림을 그린 제가 베어링 클러스터 산업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욱현 후보자입니다. 1분입니다. 예, 이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제가 지난 4년 취임하자마자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그리고 베어링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산업자원부로부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이미 그 사업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는 제가 30년 동안 근무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저 후배들이 올 연초에 이 차관께서 영주를 첨단 베어링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경상북도 지사로 이번에 후보가 된 이철우 후보는 저와 대학 동기로서 이철우 후보와 같이 지사와 시장이 손잡고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윤옥식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이 사업은 지난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시고 현재 경상북도 지사이신 오준기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상북도 영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약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선택하셨고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것을 국책 100대 과제로 선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거대한 국가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윤옥식과 또 도지사 후보 오준기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삼위일체로 힘을 합친다면 일사천리로 임기 내에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사회적 명망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한국 사회에서는 인색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부나 사회공헌 그리고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사사로운 정에 쉽게 이끌리는 정서로 말미암아 선출직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각 후보에게 1분씩의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욱현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특히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엄격히 지켜야 될 그런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그 조직 전체의 구성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주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중학생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연 5시간 이상씩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인격이 수양되어야만 성인이 되어서도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선비정신 실천운동본부라는 민간 조직을 구성해서 영주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성 함양을 위한 그런 시민정신 함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윤옥식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네, 지도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본인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말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비의 정신을 과연 제대로 지켜왔는가? 우리 여기서 진정으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명품댐이라고 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폐수와 같은 녹조 라떼가 생기는 그런 댐이 되었고 영주의 거대한 발전이 가능할 것 같이 이야기하던 판타시온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신이 있는 약속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주고 거기에 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김주영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선비고장 영주에서 꼭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주영 감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영주시장 재임 기간 중 저와 친인척의 비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저 김주영은 청렴의 대명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주시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금에 1억 2,200만 원을 기탁하여 최고의 기탁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욱현 후보의 처남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영주 네. 시민들은 세 번째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2016년을 전후해서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서 정작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민들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옥식 후보자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예, 가흥 택지의 개발이 완성됨으로써 구도심에 있던 영주 시민들이 택지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은 노인들만 남고 초저녁만 되면 불이 꺼지는 상가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 각종 신혼 복지 문제 등 관련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구도심 공동화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 마쳤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엔 김주영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저는 재임 기간 중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중심 상가를 살렸고 관사골, 숲골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후생시장, 중앙시장의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허였던 삼각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장욱현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영주는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구경하러, 배우러, 영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도심은 재생사업을 통해서 활력을 좀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이 사업은 일자리 15,000개, 부양가주까지 하면은 약 6만 명의 영주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영주 인구가 결국 늘어나야만 이러한 도심 공동화, 도시의 활력을 이뤄가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만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소상공업, 택시, 미장원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이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 시간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순서에 따라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시고 발표자의 바로 다음 순서인 후보가 이에 관해 질문을 하면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먼저 장욱현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살맛 나는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동서 철도 건설 등 영주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잘 사는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에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2021년에는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를 유치하고 또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르는 걱정 없는 부자농촌을 만들 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셋째, 행복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경북 최초로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 친화 도시를 더욱 활성화하고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을 확대하며 아이에서 어른의 일까지 모두가 행복한 영주를 만들 것입니다. 넷째, 세계로 향하는 영주를 약속합니다. 부석사 소수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세계 살림 엑스포를 유치하는 등 세계인과 함께하는 선비문화 관광도시를 약속드립니다. 다섯째, 안전한 영주를 약속합니다. 안전특별시 영주를 시정철학으로 삼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삶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바른 인성 영주를 약속합니다. 지난 5월 유교의 성지이자 선비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바른 인성 영주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 영주를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장욱현은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우리 영주를 위해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윤옥식 후보, 장욱현 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을 하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하신 장욱현 후보님의 5대 공약을 보시면은 후보님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호우 나열과 대부분의 공약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대형 SOC 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경북도지사 후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었던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장욱현 후보,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방정부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는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우리 영주로서는 정말 천재일우의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인 국가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사업입니다. 과제로 확정이 된 이상 이 사업은 우리 영주 시민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고 또 정당 차원에서 저희 자유한국당 혼자 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윤옥식 후보님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이 일이 영주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윤옥식 후보 공약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공약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을 전제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 학년 무상급식과 방과 후 무상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확 떨어뜨리겠습니다. 둘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전 시민들께 시민수당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시민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립산부인과 전문병원 건립, 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했습니다. 넷째로 지역경제 성장 활력을 위하여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임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 구상은 우리 당 오준기 도지사 후보께서 경북도당 위원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으로 제안하였고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신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준기 도지사 후보, 저 윤옥식 영주시장 후보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꼭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영주댐 공사로 신음하고 있는 내성천을 재자연화하여 한강 이남 최대의 자연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폐도로와 폐건축물, 콘크리트, 아스콘 쓰레기 제거를 하고 마을 단위 농축산 폐수 정화시설 지원금을 국비로 요청하여 깨끗한 내성천을 만들겠습니다. 내성천을 망친 주범이 국가인 만큼 국가에 배상금을 요청하여 영주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주영 후보, 윤옥식 후보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배알링 국가산업단위가 여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힘을 받고 또 도지사 후보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공약은 20년, 30년 걸려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제가 우려하고 저 같은 충분한 행정 경험이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어진 질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해 윤옥식 후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 베어링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통령님의 국가정책 과제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인 지역 발전 전략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힘 있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 또 시장 후보 이를 꼭 여러분들께서 밀어주셔야만이 이렇게 영주의 발전 동력을 만들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의 성공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영탁 장관을 우리는 놓쳤습니다.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다시 또 후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힘 있는 집권 여당이야말로 이러한 국책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김주영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산업 조성 사업은 제가 밑그림을 그렸고 저 손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또 저는 김동연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라든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기획실장이라든지 수많은 현 정부의 실세 그리고 든든한 후배들이 저를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자리 2만 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문화 관광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영주댐 주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백산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에 걸맞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주에서 크는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억대 소득 농가, 삼천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웰빙 복지도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안전도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욱현 후보 질문 차례입니다. 김주영 후보자 공약에 관해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김주영 후보께서는 이렇게 공보물에 전면에 부패 추방, 무능 청산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능 청산 관련해서
우리 영주시가 지난 2017년, 18년 2년 연속 지방자치 행정 대상을 받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일 잘한다고 2개 국을 늘려주는 그런 결과인데 어디가 무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김지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전임자를 잘 만나면은 일 안 해도 빛이 나고 전임자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장욱현 후보가 상을 받은 것은 제가 기반을 쌓았기 때문에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욱현 후보는 지난 4년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국비를 새로 유치한 것도 없고 민자 유치도 새로이 눈에 띌 만한 민자 유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능을 청산하고 일하는 영주를 만들려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네, 공약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가 오른 시간당 7,530원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추가 인상을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이 되면 고용이 4.5% 감소해 1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늘어나는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우리 후보자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답변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옥식 후보자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으로서 지난 한 해 16.5%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아주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임금 인상이 경영 운영에 많은 애로를 낳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득 보전 또 임금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부분은 약간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약자 보호 또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지영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스럽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점,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장욱현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KDI 보고서에서도 이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최저임금은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인데 오히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여러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에서는 이 부분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조율해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판타시온 리조트는 2007년 10월 기공식을 한 다음에 2008년 12월 오픈을 앞두고 공정률 73%에서 최종적인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 뒤에 여러 번의 경매 과정을 거쳐 공사가 재개되는가 싶더니 이내 소유권 문제와 유치권 행사 등이 얽혀 현재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에는 김주영 후보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판타시온 리조트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판타시온 리조트는 영주를 사랑하는 출향인이 고향에 1,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규모 레저 시설을 만들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정률 73%에서 국제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출향인의 열정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저 영주시장으로 당선되면은 이것을 분명히 해결하겠습니다. 최근 5대 그룹 중 하나가 의향을 가지고. 답변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장욱현 후보자 답변 차례입니다. 우리 김주영 후보께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물론 출향인사가 시작했지만 과연 어느 위치에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면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정말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 공사업자 또 분양권을 사신 분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철우 지사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이 부분을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협력해서 해결하기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윤옥식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네, 판타시온 리조트 부도 사태는 정말로 지역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정의 결과입니다.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신뢰성을 저버린 그러한 행정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지자체가 중심으로 하여 문제의 원인부터 다시 분석하고 양자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집행할 시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이 도달한다면은 정부 시책인 치매 국가 책임제도 실행을 위한 치매 종합관리센터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국비 및 지자체 자본을 투입을 통한 정상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욱현 시장님도 전에 해결한다고 공약을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바랍니다. 네, 6번째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각 시군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과거 비로봉에 소백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나 출렁다리 설치 혹은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해서 장차 도청 지역이 늘어나는 인구를 관광객으로 유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장욱현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영주는 부석사, 서서원과 같은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부석사가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고 내년에는 서서원이 등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주는 댐 주변에 다양한 문화, 관광시설 또 체육시설을 조성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어드벤처 타워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국내용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는 뻗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성균관에서 원래 영주를 유교의 성지로 선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 여러 나라, 특히 유교를 공유하고 있는 이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듯이 우리 유교 국가들이 영주로 성지 순례를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옥식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황폐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 윤옥식은 황폐화된 영주댐으로 인해 황폐화된 내성천을 재자연화해서 한강 이남의 최대 자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래를 주제로 한 테마 아이템 개발, 모래 달리기, 모래성 쌓기 등 충분한 관광 수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농축산 폐수 정화 지원 시설을 정부에 요구해서 내성천을 예전에 깨끗하고 모래가 살아있는 강으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이상. 네. 끝으로 김지영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영주를 유물문화 체험, 레저 등이 어우러진 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을 활용하여 치유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석사 소수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제가 시작했습니다. 저 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주댐 주변 관광자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을 만들겠습니다. 18홀의 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주만의 독특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광객에 제공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머물러 가는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네. 7번째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독거 노인이나 치매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나 복지는 늘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예산이 소요되고 결국 증세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증세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답변 시간 동일하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옥식 후보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지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주시의 지금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거품이 그냥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에는 특히 장애인 시설이 부족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교가 없어서 안동의 영명학교, 진명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를 꼭 만들겠습니다. 또한 노령인구 돌봄 제도에 있어서 국비 예산은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노인 돌봄 서비스 지자체 예산 책정이 부족하여 현재 대기 인원이 2,000명이 넘도록 있으며 돌봄 서비스를 못 받아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치매 전문 보호 시설도 또한 부족합니다. 제도 자체가 비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기 어렵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지영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친화동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아동들을 위해서 교통공원, 이동도서관, 소도서관, 소극장, 숲속 자연놀이공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고 등학교 재학생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장욱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우선 윤옥식 후보께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들 제가 시장이 되면은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영주에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 노인회관을 독거 노인 공동 거주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많은 마을에서 이런 공동 거주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 나가서 같이 거기서 어르신들이 먹고 자고 서로 의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브룬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이런 시설에는 2층 이상 엘리베이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치매 안심센터도 현재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각 후보가 한 명의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며 자유주제로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개별 질문은 1분, 개별 답변은 2분,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답변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후보,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장욱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예, 장욱현 후보는 재임 기간 중 영주시가 채무를 다 갚아 채무 제로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채무 중에 시비 부담분이 529억 6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채무도 다 갚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제로 도시 영주 맞습니까? 엉터리 자료로 시민을 속여도 되는지 허위 사실을 홍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욱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사업, BTL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갚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채무로 제가 취임할 때 400억 가까운 398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 채무를 저는 중앙정부에 발이 닳도록 다녀서 갚고 해서 올해 마지막 해 3월 임시회의에서 다 갚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어디 허위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 BTL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김주영 후보께서 제가 예산을 얼마나 늘렸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임할 때 비교해서 작년 연말로 약 2천억 가까운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김주영 전임 시장 재임 시에 비해서 약 한 33%, 3분의 1이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한 일이 없다, 예산을 늘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김주영 후보께서 정말 사실을 잘못 아셨거나 또는 정말 이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감사원에서 영주시를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상감사로 했는데, 이때 감사원에서 내린 결론은 정말 영주시청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청렴하게 잘한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영주가 청렴도시로 인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올봄 정말 많은 시청 공무원들이 산불 감시다, 구제역이다, 고생들 하고 있는데 무능하다, 부패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나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지영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장욱현 후보가 재임시 영주 예산이 33.6% 늘었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누가 유치한 사업 때문에 예산이 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유치한 한국 문화 테마파크, 무섬 지리 경관 사업 등 이런 사업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장 후보의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욱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예산을 늘릴 때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일반 우리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교부금, 일반 교부세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한 200억 내지 400억 정도씩 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우리 시청 노조회에서 김 후보 측이 이야기하는 뭐 시청 무능, 부패, 편가르기 여기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시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욱현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는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주영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타시온 리조트 말씀하셨죠. 또 인삼박물관, 풍기온천 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정말 김 시장 계실 때 뭘 했느냐. 그 무능무능하신데 지난번 저하고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께서는 저한테 패했습니다. 그건 시민의 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간의 김 후보에 대한 업적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난 4년간 서울 가서 가만히 계시다가 선거 코앞에 시민들께 표 달라고 내려오신 것. 저는 이건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김지영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분간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아시는 분이 판타시온 리조트나 또 이런 박물관 이런 데 대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의아롭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영주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부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영주 시민의 뜻은 그것과 달랐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코앞에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를 부른 것은 장욱현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남이 제3자 뇌물수수협의로 구속되어가 영주 시민 전체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로마의 모든 길이 고대 로마 시대 로마로 통하듯이 영주시청의 인사나 사업자 선정 등 모든 사업이 장욱현 후보 처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혹을 해소하자면은 장 후보 처남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와 2018년 현재의 재산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장욱현 후보의 어떤 의혹 또 처남의 의혹 이것을 해소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토론하시는 과정에 질문과 답변에 한정돼서 말씀을 되도록이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욱현 후보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천안 문제로 제가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 관리를 잘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천안 문제는 사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돈사 허가 또 그 이후 2년 동안 보완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사업을 제가 뇌물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질문 내용이 없어서 그럼 이걸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윤옥식 후보 질문 차례입니다.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장욱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욱현 후보님 발표하신 공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호의 나열과 국가 정책에 일개 지자체 단체장이 하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류입니다.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산업뿐만 아니고 동서간 고속철도 공약도 하셨는데 이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장 후보께서 이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요. 또한 지난번 중앙선 고속열차 추진 과정에서 철도 고가화와 역사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 지역 발전의 위해 요소가 되었고 지금 풍기 같은 경우는 토성이 10m가 넘게 폭 10m, 높이 10m가 넘는 토성이 풍기읍을 가로질러 지역 발전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욱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1분 아니고 2분이요? 예,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윤옥식 후보께서 지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뭐 베어링 클러스터도 그렇고 동서 내륙 횡단 고속철도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방 정부가 혼자 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 정부 근무 경험으로 볼 때 지방 정부에서 계속해서 중앙 정부에 가서 우리 큰 일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래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베어링 클러스터도 그렇고 중부 내륙 횡단 고속철도도 저희 12개 시장 군수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말 요청해서 이렇게 국정과제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실 중앙정부 일이라고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중앙선 고속 전철화 과정에서 역사 문제나 또는 이 고가화 문제 사실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풍기 구간 그리고 영주 역사 재신축 이런 문제로 우리 최교일 국회의원과 함께 추가로 한 5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확정 또는 확정 거의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왕 추진하는 사업 100년 대계 이런 철도 사업 같은 것은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서 완전히 바꿀 수 없으면 보완이라도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옥식 후보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간 하십시오. 큰 사업일수록 지역의 예산만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의 개선에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기의 철도 과정을 본다면은 애초부터 영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성이 되는 그러한 거대한 장벽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욱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풍기읍뿐이 아니고 영주시까지도 사실은 절반 가까이가 토성입니다. 이걸 전부 고가로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 부담뿐 아니라 사실은 공법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풍기 읍민이나 영주 시민들도 지금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역시 지방정부가 국가에서 수행하는 일을 우리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법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댓글 알바 사건이나 현 정권의 드루킹 사건 모두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론 조작,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 질문에는 장욱현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공명선거 실천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를 이번에 3번째로 치릅니다. 선거를 치러보니 정책 경쟁은 정말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흑색선전 또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선거 풍토가 아주 정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좀 나서서 후보들의 이 공약, 정책, 미래 비전을 검증하는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허위 사실 유포나 또는 흑색 선전 같은 데 대한 제재는 보다 더 엄격하게 시행이 돼야 돼. 이런 앞으로 공명선거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네, 두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청소년 역시 정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향하자는 주장과 반면에 정치의식이 성숙하지 않았으며 대입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번 질문은 윤옥식 후보에게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국민 참정권 확대라는 청와대 개헌안 취지에 맞게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여 국민 주권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15조는 19세 이상의 국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이상이 되면은 군대를 가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년이고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18세 이하로 선거 연령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개별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정수를 줄이고 또 명예직답게 급여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린다거나 자질 없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시각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개별 질문은 김지영 후보에게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나 또 시의원 정수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참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전체는 국회의원 수나 지방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러나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국회의원, 의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성숙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 시민들이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는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런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시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 1995년부터 선거에 의해 선출이 되면서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시적이고 인기 영합적 행사나
축제에 많은 관심을 두게 돼서 예산 낭비 요인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상당수 동원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역행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당선이 되시면 시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윤옥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 지난 4대 시의원을 할 때부터 지역 축제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지역 축제 통합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소백산 철축제, 선비문화축제, 민속축제 등 각종 축제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그에 따른 예산 소요, 공무원 동원으로 인한 행정 소요가 너무나 큽니다. 이 부작용이 너무나 큰 만큼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향적인 고찰을 통해서 지역의 축제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한 영주의 특산물 축제 이러한 부분을 전 세계적이고 또 보다 포괄적인 축제로서 묶어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주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한 지역 축제로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선거 운동으로 이용되어 오히려 갈등이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2016년에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옥상옥의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풍긴 인삼축제 조직위원회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축제는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것을 많이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장욱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축제를 기획한 것이 공무원이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공무원은 계속 인사이동을 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축제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뿐이 아니고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풍기 인삼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산업축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세계 인삼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선비문화축제, 이건 정말 어려운 축제입니다. 정신문화축제이지만 앞으로 이를 스위스 다보스의 경제 포럼처럼, 세계 경제 포럼처럼 이 선비문화축제를 저는 세계 인성 포럼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큰 그림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 앞서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주어지는 시간은 후보당 각 2분씩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주영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후보별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마무리 발언을 하셔도 되고. 맺은 말입니까? 예, 맺은 말입니다. 예, 공약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다시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지금 영주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장욱현 시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로 선비고장 영주 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장욱현 시장은 시정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습니다.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져가는 영주를 남의 일처럼 방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영주호가 세월호처럼 표류하는데 침몰하는데도 수수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제가 출마했겠습니까?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저희 마지막 열정을 영주를 바로 세우는 데 바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청렴행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선비고장에 걸맞게 원칙이 바로서는 공평무사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무능한 시정을 쇄신하여 일하는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가오는 4년을 영주를 되살리는 골든타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산천이 푸르름으로 짙어가는 6월입니다. 6월을 희망의 6월로 만드십시다. 우소속 영주시장 후보 교육본 김주영과 함께 새로운 영주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김주영 앞장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어서 장욱현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내일이 우리 고등학교 자녀들의 6월 모의고사의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많이 긴장되시죠? 애써 공부한 이상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해보니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산도 중요한 예산을 1년 전에 세워야 하고 중요한 일은 또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년 동안 영주의 미래를 위한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틀을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4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일들을 완성시키고 또 새롭게 계획된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영주의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도지사와 함께 우리 영주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재선시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꿈은 언젠가 시장직을 그만두는 날 그 친구 참 수고했다, 열심히 일했다 라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 장욱현 3대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영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윤옥식 후보자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20년이 넘는 일당 독점 체제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고임은 썩듯이 영주 시정도 썩고 무기력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 윤옥식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오준기 도지사 후보와 함께 영주의 100년을 좌우할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행정을 펴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것을 해줄 듯 하는 구호성 공약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다가오는 복지 행정, 저 윤옥식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윤옥식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공약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영주가 풍족해지는 선택, 저 윤옥식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포함해 지금까지 방송했던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와 안동 MBC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 시간으로 밤 11시 10분부터 안동 MBC에서 자체 주관하는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